정책 브레인이 최강 시사에 떴다. 여의도 정책맨. 네,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 모시고 전국의 뜨거운 현안 그리고 현안과 맞물려 있는 정책의 큰 그림과 방향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경련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에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진척됐나요? 네, 지금 지난주 말에 당에서 입장을 좀 전달을 했고요. 예. 그걸 바탕으로 기재부에서 주말에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휴일 내내 예. 작업을 해서 어제 기재부 예산 2차관으로부터 예.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음. 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이제 또 오후 늦게 예.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예. 저하고 다시 만나서 예.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예. 아마 또 오늘 중으로 또 조금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좀 제시될 것 같고. 다시 정부예요? 네네. 예. 이제 제가 의견을 좀 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수정해서 반영된 의견이 좀 올 것 같고 해서 뭐 빠르면 내일 오전 정도 아니면 한 내일 오후 늦게라도. 내일 오전? 네,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예. 늦으면 내일 한 오후 늦게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당정 협의까지 다 마친 확정안이 나오는 거군요. 일단 실무당정까지고요. 예.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실무당정에서의 합의가 아마 협의가 그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지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이건데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협의 중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예. 지원금의 규모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과 또 여러 취약계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가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액수를 크게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쪽에서는 그것을 줄이는 작업이었습니까? 입장을 전달하고 그걸 조정하는 작업이 일단은 규모를 갖고 적다 많다 이런 얘기를 접근하지는 않았고요. 예. 어떤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거를 넣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예. 그다음에 또 만약에 넣었을 때 어느 정도를 지원할 거냐, 지원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예. 이런 문제를 갖고 아무래도 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당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피해의 지원이나 또는 지원 대상,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려고 또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이라면 예. 아무래도 예산 당국의 입장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입장이 서로가 균형을 잡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현재 그런 식으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규모는 제가 이제 규모를 계속 말씀드려서 12조 네. 라고 보도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충분치 않다. 이게 여당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밴드라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5조에서 한 20조 사이가 되는 건지 20조를 넘어가는 건지. 글쎄요, 그거는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 기존에 이제 기정 예산까지 활용하고 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정도로 지금 담겨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규모를 정확한 숫자는 협의 중이시니까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네. 15조에서 20조 그 사이는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20조가 넘어갑니까? 글쎄 하여간 그 전후한 숫자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20조 전후한 숫자면
수포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기정 예산까지 반영된 거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기정 예산이라고 하면 이제 이미 확정돼 있는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 중에서 요번에 추경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다 포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좀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조 전후의 예산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글쎄요, 제가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버팀목 예산 저희가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께 이번에도 업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그다음에 매출이 상당히 줄은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예. 기준도 조금씩 상향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지금 대체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이제 고용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특고 프리랜서 형태 있지 않습니까? 네,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하고 있고, 세 번째 중요한 게 고용 안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백신과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반영을 했지만 좀 이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예비비를 포함해서 방역 예산들을 조금 더 충분히 담아서 백신 무료 접종을 포함해서 또 치료제까지 저희가 다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백신 무료 접종과 치료제까지 다 무료로 그렇습니다. 등등을 다 반영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예산 등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부처별로 저희가들이 조금씩 작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모은 게 있습니다. 예. 3차 재난지원금보다 대상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차 재난금 때 소상공인 지원금이 4억 매출 한도로 280만 명 대상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4억 매출 한도보다 넘는 10억 이야기 하던데 그렇게 높이는 겁니까? 기재부 장관께서도 경제부 총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이미 일찌감치 저희 당에서 그런 입장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협의할 때. 그래서 아마 10억 미만을 놓고 검토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숫자도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4억 미만까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 위로는 그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죠 숫자가. 그래서 금액을 늘린다고 그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4억 미만, 5인 미만이었는데요. 그 5인 미만 사업장 수도 다소 이 사업자 수를 좀 늘려서 종사자 수를 좀 늘려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기준을 잡기가 힘들 것 같은 게 업종별도 그렇습니다만 업종 내에서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청취자 2938님도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은 코로나로 장사가 더 잘 된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받았다고 그러네요. 정작 힘든 사람에게 지원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이라는 것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피해 어떤 분들을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잡아내려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지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재난지원금이 들어가면 나중에 충분히 예를 들면 코로나에 별 영향을 안 받고 소득이 늦은 분들은 세금의 형태로 이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그냥 큰 혜택이 그냥 간다 이렇게만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전 소득이니까 그만큼 소득이 늘어날 테니까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세금도 많이 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연말에 다 그런 정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리와 같은 조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조건을 낮추고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일부
외국 정부에서의 선택하는 정책적 선택입니다. 그러네요. 사각지대를 또 해소하려고 하면은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너무 엄격한 조건을 하면 사각지대까지 같이 지원을 하기 훨씬 더 사각지대까지 지원을 하기 어려워지고요. 어려워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문턱을 낮추면은 자연히 뭐 소위 얘기해서 모럴 해저드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연말에 그 소득 파악을 통해서 회수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 꼼꼼하게 그 살펴봐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계속 기재위에서도 저도 상임위 할 때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예. 국세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득 기반을 그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청취자 한청정님은 현금 장사하는 분들 소득 신고 안 된 자영업으로 어떻게 걸러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정책을 하다 보면은 예. 뭐 그 모든 뭐 100가지 경우가 있다면 100가지 경우를 다 잡아낸다는 게 예.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좀 뭐 그 한계성을 인정하는데 예.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높이고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난 3차례 지급하면서 나름 조금 정교화됐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1차 재난지원금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했던 거는 그 당시에는 피해를 특정할 수 없었고 예. 그다음에 전혀 그때는 아무런 데이터 자료가 없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 당시에 조금 그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 그때는 사실은 그 전 국민에 드린 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했고 실제로 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일 컸던 것으로 저희들은 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 활성화에 관련된 지원금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시점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고 예. 지금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 특정화된 집단의 그 계층과 집단에 저희가 좀 그 지원금을 두텁하게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8144님 인천의 화물기사인데 악정고투 중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 노동자도 그렇고 특수고용직 예. 노점상도 그렇고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좀 포함이 많이 됩니까? 아까 슬쩍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이런 그 정책을 하면서도 저희가 좀 답답한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소위 그 과세 자료도 없고, 예. 그다음에 소득 신고 자료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예.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참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방법은 저희가 이제 예산 당부하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본인이 신청해서 그거를 일정한 조건이 되면 지원하는 방식까지도 저희가 열어놓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네. 특수고용직이랄지 플랫폼 예, 노동자는 그거는 지난번 그 3차 재난지원금 때도 지급을 좀 했었고요. 예. 이번에 조금 더 대상을 좀 넓히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소득 하위 40% 네. 이쪽에 일괄 지급하자 예.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예.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 일괄 지급하게 되면 거의 이제 보편적 지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 온통 그 기준이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는 장사가 잘 되고 누구는 장사가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하여간 그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예. 근데 뭐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에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예. 여력을 좀 봐야 되는 거고, 뭐 당은 최대한 국민의 어려운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 진작력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국가 재정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해하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뭐 야당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야 뭐 비판하실 수 있겠지만 예. 국민들이 그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동네 시장에 한번 나가 보시거나 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 보시면 예. 굉장히 어려우세요. 정치인들 사실 만나는 사람들이 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뭐 요즘 술자리도 뭐 이렇게 뭐 저녁 먹는 자리도 4명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예.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만납니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뭐 소득이 괜찮은 그렇습니다.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만 얘기만 듣다 보면 음. 정말 어려운 분들 얘기를 못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바닥에 또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크다 이런 그 느낌을 좀 갖고 예. 이 문제를 정치로 접근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좋은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재정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는 거는 여당의 정책 파트도 하지만 기재부하고 예산당국하고 다 하는 건데 예. 그런 내용을 다 보고받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그걸 뭐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그 상황을 좀 단순화하고 정치 공세로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투입해서 GDP가 높아지면 그 부모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 비율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예. 그걸 이제 노리는 거겠죠, 정부 여당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그 발표된 작년도 소득분위 구조를 나왔는데요. 예. 사업소득과 임금소득이 다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모든 계층 소득 5분위가 다 소득이 좀 늘어나는 건 이전소득 때문에. 예. 이전소득이라는 거는 복지제도를 통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보험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번에 우리가 추경을 통한 그런 그 국민 재난지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이나 가게, 경제의 삼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과 가게가 정상적인 어떤 작동이 안 되는 시점에서 예.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최소한 소득의 하락과 경기의 하락을 막는데 역할을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재정이 경제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정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이 버팀목 역할을 했고 이후 경제가 어떤 활성화될 수 있고 코로나가 그를 극복하는 시점에서 제도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발판 기반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좀 돌려서요. 신현수 민정수석 네. 관련해서 일단 어정쩡한 봉합은 된 것 같은데 이게 한참 진행될 때 언론에서 이제 레임덕 이야기가 또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정쩡한 봉합이 됐다가 또 만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레임덕 논쟁이 가속화될 거고 그러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청와대 내에서 뭐 인사와 관련된 문제고 뭐 내부의 어떤 업무상의 어떤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청와대 비서관 그다음에 국무위원 장관 이런 분들이 다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걸 갖고 대통령께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어쨌든 뭐 어제 잘 일단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좀 분위기 쇄신하고 다른 이런 개인적인 어떤 명예욕이나 또는 뭐 또 개인적인 어떤 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거보다는 대통령과 국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국정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쪽으로 잘 갈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을 놓고 좀 일하는 분위기로 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부 여당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불안을 부추기는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대통령이 그러니까 먼저 맞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정치권이 하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이 1호 접종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급적 백신은 취약계층이나 방역 일선에 계신 분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생긴다면 뭐 제가 그걸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맞겠다고 하는 분이 많은 상태에서 저는 문제제기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 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꼭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예를 들면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맞자. 음. 만약에 저는 또 특혜가 아니라면 뭐 또 정부 여당에 힘 있는 사람들부터 국회의원들부터 백신 맞았다 이런 비판이 안 생긴다면 안 나온다면 예. 저 역시 뭐 이 빨리 맞으라고 하라면 맞을 용기도 있습니다. 아마 예.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예.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그 백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그다음에 방역이 어느 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대통령이 먼저 맞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종의 약간 정치 공세 위주로 본질과 벗어나서 도리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자꾸 부추기면서 이런 것을 정치 공세를 이용하는 것은 글쎄요 대선 후보까지 나오고 야당의 한때 예. 그때 여당이었죠 그 당시에는 정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유승민 대표나 또 안철수 대표 등등이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그 정도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좀 협량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량하다. 예. 예.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